당신은 은퇴를 얼마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 일하며 번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믿고 건강만 유지하면 걱정 없을 거라 여겼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해보면 생각보다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계획은 종이 위에서 멀쩡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든 걸 준비했다 믿었던 한 75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평생 인쇄업을 해온 75세 김모 씨입니다. 40년 가까이 일하며 아파트 한 채와 3억 원의 현금을 남겼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월세 수입도 80만 원쯤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노후 준비 잘 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김 씨 스스로도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은퇴 걱정 없어. 다 계산해 놨어. 하지만 그 계산표는 현실이라는 변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은퇴 첫 해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쉴 때 됐지 않냐는 말 뒤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숨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딸은 바빠서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만 계산했지 관계와 의미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은퇴를 준비한 게 맞긴 한가? 인쇄소를 닫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사회와 연결돼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출근해 인사하던 거래처 직원, 커피 한 잔 나누던 인근 자영업자들, 사소한 일로 다투던 직원들. 그 모든 관계가 사라지고 나니 세상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 씨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엔 아내와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엔 이유 없는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은퇴였나? 그가 느낀 건 지루함이 아니라 쓸모없음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당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라고 물었고 김 씨는 대답 대신 TV를 껐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일정한 연금과 자산이 있어도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은퇴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일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람일수록 일의 상실은 곧 존재의 상실이 됩니다. 그는 70대가 되어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은퇴 준비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쇄소 이야기 써보세요. 김 씨는 그날 밤 40년을 돌아봤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세상을 찍어내던 내 손끝이 이제 글을 찍는다.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주말엔 동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연금 액수가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의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젠 누가 내 글을 기다려요. 예전엔 인쇄물을 납품했다면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게 다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 준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재설계입니다. 월 얼마를 쓰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소비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이유는 심리적 고립과 의미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김 씨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험대다. 관계를 새로 짓지 않으면 그 어떤 재정적 준비도 공허해집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취미 모임, 봉사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는 얼마나 남겼을까보다 훨씬 오래 남는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누구나 은퇴 직후에는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김 씨처럼 한 걸음만 바꿔도 됩니다. 글쓰기든 악기든 봉사든 그 무엇이든 자신을 표현할 통로를 찾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안정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준비한 은퇴는 진짜 현실에서도 작동하고 있나요? 재정표 위의 수치는 예측할 수 있지만 마음의 공백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보다 중요한 건 하루의 의미 통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안에 채워지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다시 믿는 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은퇴의 진짜 기반입니다. 은퇴란 단어는 어쩐지 평화롭고 여유로운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균형이 다시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모든 걱정이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다. 특히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다가온다. 인생 대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일군 사람들이기에 일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감각이 찾아온다. 75세 김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는 성공한 은퇴자의 전형으로 불릴 만했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했고 부채 없이 가게를 정리했으며 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막상 일을 내려놓자 삶이 낯설었다. 인쇄기 소리가 멎은 그 순간부터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한 일은 없었고 전화를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의 엔진이 멈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준비한 건 돈이었지 삶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준비의 착각을 지적한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한다. 연금액, 예금 잔고, 부동산 수익 같은 수치로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준비란 숫자 이면의 생활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의 구조가 붕괴되면 그 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시간은 버텨내지 못한다. 김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였다. 그는 이 나이에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직장인 시절에는 하루가 너무 짧았고 손님이 몰릴 땐 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든 게 느려졌다.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마음은 더디게 움직였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집 안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졌고 자신이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기를 흐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런 정서적 소외감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은퇴 후의 불안은 두 가지 축에서 생긴다. 하나는 경제적 현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공허다. 전자는 수입이 줄면서 오는 두려움이고 후자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단절됐다는 상실감이다. 두려움은 계산으로 풀리지만 상실은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김 씨의 경우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안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불안이 새로 생겼다. 불안은 외부의 부족이 아니라 내부의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심리학적으로 은퇴는 역전된 성장기라 부른다. 사회 초년생이 이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던 시기와 정반대로 은퇴자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와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그 방향 전환이 익숙하지 않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하던 사람에게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낯선 일이다. 김 씨는 그런 낯섦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글을 쓰는 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기 회복의 도구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제는 하루가 길지 않다고 말했다. 글을 쓴다는 건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은퇴 후 필요한 건 대체 구조다. 일이라는 큰 축이 빠져나간 자리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다른 축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관계든 취미든 봉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 인식도 흐려진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혼자 설계하기 어렵다. 함께할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작은 독서 모임, 지역의 봉사단체, 심지어 동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라도 좋다. 그것이 마음의 근육을 유지하게 만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시기를 버티는 힘은 적응력에서 나온다. 낯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다. 김 씨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회복했듯이 사람마다 맞는 통로가 있다. 어떤 이는 손재주를 살려 공방을 열고 어떤 이는 손주 돌보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그것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자존감을 만들어낸다. 은퇴를 단순한 종착점으로 보지 말자. 그것은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편이자 자기 발견의 기회다. 재정적 준비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은퇴 준비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답이 모호하더라도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김 씨의 사례는 한 가지 교훈을 남긴다. 완벽한 은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마음만이 현실의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세운다. 돈은 은퇴의 벽을 세워주지만 의미는 그 벽 안의 공간을 채워준다.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남는다. 나는 이제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란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쓰는 과정이다. 준비한 계획이 무너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 시청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이다.